아이로는 뭐 갈등이 없죠. 훈육 때문에 진짜 많이 의견 차가 있어서 차가 좀 있어? 또 싸우거든요. 저희 전민기 씨는 네. 강압적으로 좀 끌고 갈 땐 끌고 가야 된다. 좀 강압이라기보다는 네. 너무 친구처럼 이렇게 기르다 보니까 엄마 네. 뺨을 때려요. 아빠 보고 배운 거 아니죠? 두 사람의 장점이 뭔가 이제 부부스럽게 싸우는 게 아니라 그래요? 친구스럽게 싸워요. 당신이 뭐 잘못하지 않았어. 이게 이제 부부스럽게 싸우는 네. 거고 여기는 야 네가 꺼져. 뭐 이렇게. 요즘에 TV를 보면 뭐 육아 문제, 부부 문제 등등해서 가족 관련 문제가 참 상담 프로그램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의 결혼은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네, 점점 가족 갈등 심해지는데 여기에 또 우리 서울시가 도움을 드릴 방법을 잘 연구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화목한 가족을 또 만들기 위해서 서울시가 나섰군요.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담을 어떻게 또 해주시는지 그 이야기 해주실 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부부 갈등 문제로 가장 심각하게 사례로 제시되는 분들이죠. 네. 한 부부를 또 모셔봤습니다. 부부 갈등 자체가 이분들의 컨텐츠예요. 돈벌이 수단이에요.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요, 서울시 가족센터 홍우정 센터장님, 그리고 서울가족학교의 권혜연 강사님 계시고요. 부부 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전민기, 정선영 부부까지 네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네. 너네 요새 잘 나간다. 부부 갈등 전문가로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갈등을 좀 더 만들어야 될 것 좀 더 같아요. 만들 필요는 네. 없습니다. 네, 있는 그대로만 해도 그 갈등 충분합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우리 정선영, 전민기 부부는 무슨 문제로 TV에 주로 나왔죠? 잠자리 미스 문제입니다. 부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앞장서서 이거를 수면 위로 올려놨기 올렸지. 때문인데 다른 분들도 굉장히 많이 겪고 있는 갈등이더라고요. 네. 예. 근데 주로 그렇습니다. 남녀가 많이 바뀐 상황에서 다른 부부들은 갈등을 겪는데 우리는 좀 남편이 욕구가 많이 없고 제가 조금 있는 걸로. 많은 걸로. 네. 네. 그래서 시부모님들이 아주 깜짝 놀랐죠. 굉장히 좋아하시죠. 아, 좋아. 예, 예. 지금 거의 아빠랑 의절할 판이에요. 야, 그렇게까지는 가지 말고 안마 의자 하나 놔드리면 되니까. 네. 우리 전문가님들이 아주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상담하시다 보면 별별 부부들 다 만나시죠? 예, 다양한 부분들 많이 만나죠. 네. 네. 요즘 부부 갈등 가장 많은 게 어떤 유형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왔다 아직 있다 보니까 네. 코로나가 심해졌을 때 거의 가족 간의 모임이 좀 줄어들었잖아요. 네. 그동안 2년 정도 숨겨져 있던 고부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시 일상 회복이 되어지면서 이제 이런 문제가 좀 올라오기 시작을 하고 아이들이 또 이제 학교에 등교를 제대로 못한 이제 이런 시간들이 있다 보니까 등교 거부 문제로 가족 학교에서 수업 중에 상담을 신청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세요. 아이로는 뭐 갈등이 없죠. 애는 그냥 지금도 유튜브 하나 딱 주고 네. 쟤 저러다 커서 뭐가 되나? 아니 애는 건들지 마세요. 애는. 아니 저렇게 유튜브만 보니까 애가 눈이 나빠서 어린애가 지금 안경을 끼고 있네. 보안경입니다. 보안경. 책을 열심히 봐서. 책 봐서? 네, 책 때문입니다. 그래요. 자식 교육에 대해서는 둘이 합의를 굉장히 봤어? 일치합니다. 자식 교육은 유튜브로. 유튜브에 참 컨텐츠가 많죠. 아니 이렇게 저 잠자리 문제로 싸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까? 사실 이렇게 이제 부부 집단 상담이나 저희 이제 교육이 집단으로 이루어지니까 은밀하게 이렇게 채팅으로 남기는 부부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의외로 여성 아내분들이 신청을 하시는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세요. 남편이 나와 관계를 맺지 않으면 혹시 이제 다른 데서 뭔가 욕구를 푸나. 그런 의심하면 부분들. 거기서부터 이제 심각해집니다. 의심하면. 그렇죠. 네. 여기까지. 네. 저 문제가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기서 다 파생되는 그러니까 문제. 저게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예를 들면 돈 문제, 저게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육아 문제 이렇게 발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만 잘 해결이 돼도 꽤 많은 부부 문제들이 잘 넘어갈 수도 있는데 저게 안 되니까. 네. 근데 우리 전문가분들도 그 부분은 조금 손을 안 대려고 하는 분위기니까요. 네. 아니 근데 서울시 가족센터라는 게 있습니까? 이거 어떤 곳입니까? 서울시 가족센터는 가족들이 행복해지는 일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네. 가족, 부부 교육, 부모 교육,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면 좋을지, 그다음에 부부관계 문제가 생겼을 때 네. 어떻게 하면 도움을 받을지 어. 그런 상담도 해드리고
해드리고 네. 또 이제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문화 체험 활동 어. 그걸 통해서 가족 관계 증진시키는 네. 그런 일을 하는 곳입니다. 굉장히 뭐 훌륭해 보이는데 여기에 놓고 하는 가족들이 많이 있을지는 좀 의문이네요. 이제 센터 담당자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안 온 사람은 있지만 네. 한 번 왔던 사람은 계속 찾는 곳 가족센터입니다. 많이 안 오나 보네. 아니 저 궁금한 거 있는데요. 뭐든지 물어봐. 저희도 사이가 진짜 안 좋았을 때가 있거든요. 네. 부부 상담을 우리가 받아보자 좀 이런 오, 얘기가 얘기를 나왔었어. 서로 했었거든요. 있었죠. 한동안 매번 갈라선다고 그랬거든. 그 상담을 최욱 씨한테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곳에 가면은 보통 유료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상담해 주시는 분을 잘 만나야지 그게 상담 효과가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 네. 서울시 가족센터는 그럼 무료로 상담이 가능한 건가요? 서울 안에 25개 자치구 안에 가족센터가 다 있고요. 네. 25개 자치구 센터 어디를 가셔도 기본적으로는 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서울시와 이제 정부 지원이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무료로 상담을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전문 상담을 훈련을 받으신 상담사 선생님들이 상주하고 계시고 그분들은 다 금술 좋죠.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요? 저 오늘 금술 좋은 척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아들 셋이거든요. 네. 금술 좋은 걸로 하고 넘어가죠. 네. 네, 좋습니다. 아니 근데 네. 아무래도 돈을 지불하고 하는 것보다 음. 그분들의 어떤 적극성이 조금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 어. 6시 되면 갑자기 가신다고 한다든지 네, 오늘은 5명 받아서 피곤하니까 내일 오라고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이 근데 들어요. 염려를 내려놓으셔도 되는 것이 상담은 예약제로 실시하고 예약제야. 있습니다. 근데 네, 그러면 그래서 예약을 하기 어려운 거 아닌가요? 왜냐면 무료 상담이고 또 그러다 얘네 집 보면은 급한가 봐. 예리하시다. 아, 만기가 많긴 한데. 기다리고 이렇게 얘네 급해요. 되니까. 씻고 바로 상담받아. 네. 응급실이 응급실. 이제 대기하시는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하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또 특별히 별도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을 하셔서 네.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있습니다. 어디에다 신청하고 어떻게 예약하는 겁니까? 일단 1577-9337 번호를 누르시면 네. 살고 계신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센터로 연결이 됩니다. 그건 좀 아쉬운 게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사실. 아. 나는 지금 갈등이 그래, 맞아. 증폭돼서 지금 지금이야. 당장 해야 되는데 예약을 했더니 2달 후야. 그때는 완전 비둘기 가족이야. 그때까지 다시 그 갈등을 유지할 수도 없고. 맞아. 그래. 그러시면 이제 패밀리 서울이라는 포털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그곳에 가시면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것들을 상담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또 하실 수가 있어요. 온라인으로요? 오프라인도 있고 온라인도 있고. 그래서 패밀리 서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각 구에서 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들을 다 신청하시고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은 상담받고 싶어하는 부부 되게 많거든요. 아, 그렇구나. 근데 사실 모르니까. 몰라. 저는 문제가 많은 부분인데 저한테 DM을 보내요. 자기 이런 일을 겪고 있다고. 그럼 내가 해줄 말이 없잖아, 그렇지. 솔직히. 그러니까 워낙에 이제 조언을 구할 데가 없으니까 맞아요. 너 따위한테 연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서울시가 네. 이렇게 그 좋은 걸 갖추고 있는데 이거 많이 알려줘야 그러니까 됩니다. 저도 오죽 답답하면 형 따위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제 센터장님 딸이가 두 분을 저희 홍보대사로 좀 모셔가지고 네. 저희가 예, 교육을 좀 홍보를 해야겠네요. 아, 너무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네. 서울시 가족센터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 가족 행복지수 테스트라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사전에 요거를 이제 테스트를 해봤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68점과 65점 예. 받았다고. 이건 뭐 갈라서는 게 서로에게 더 옳은 일이겠죠. 좀 갈라서게 하시고 싶으신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없어요. 제가 네.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보통의 일반 분들이 나올 수 있는 점수라고. 평균치입니까? 네네. 그러면은 아무런 갈등도 없고 막 이게 거의 만점에 가깝게 엄청 행복도가 높게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있지. 션 부부, 최수정 부부. 오. 네. 그 정도 되면 한 100점도 나오는 거죠. 90점 이상. 네. 90점 이상도 있긴 있긴 있구나. 있죠. 이 행복 지수 테스트는 점수가 그냥 바로 그냥 그게 쭉 가는 것이 아니고 네. 내가 최근 한 달 또는 한 최근 6개월 정도 간의 행복에 대한 테스트고 그리고 점수를 보시고 어떻게 하면 어떤 활동을 통해서 이걸 개선할 수 있을지 알아차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네. 그 어느 부분이 약간 좀 결핍이 있던가요? 두 부분은? 제가 보기엔 특별한 결핍은 없어 보이시고 네. 그러지 않아도 방송 전에 앉아 계신 모습을 보면서 우리 네. 둘이 이야기를 나눈 게 네. 너무 아름다운 부부다. 아니 선생님 65점짜리 부부한테 그렇게 좋은 말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죠. 보통 이런 검사들이 자기에게 인색한 분들은 점수가 낮게 나와요. 네, 5점을
주기에 난 충분하지 않다.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으신 거 아닐까. 예, 그런 점수가 좀 낮게 나오죠. 아 그래요? 전민기는 약간 좀 완벽주의자. 네, 완벽한. 네. 그런 식으로 원인 분석을 할 것 같으면 이거 왜 합니까? 저희도 실질적인 조언이 필요하거든요. 필요한데. 네. 둘 사이에서 본인들이 판단할 때 뭐가 제일 결핍이 뭐야? 문제야? 솔직하게 가자. 오늘은 진실 게임 갑시다. 저는 좀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전민기 씨는 같이 있는 걸 좋아하는 진짜요? 스타일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오, 그것 때문에 신기하네. 되게 많이 갈등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외동아들인데 네. 엄마가 저보다는 아버지를 훨씬 더 많이 신경 써주셨거든요. 그때 당시 이제 아버지가 돈도 많이 버시고 승진하셔야 되니까. 고위공직자였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저로서는 결혼하면은 가정은 저렇게 돌아가겠구나.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저도 모르게 그 인식이 좀 박혀 인식이 있었나 있어요, 봐요. 얘가. 왜냐면 저는 대전 가서 이제 어머님이 과일도 갖다 아. 주시고 물도 갖다 주시고 제가 이제 뭔가 불만 사안이나 잘 못하는 것들을 진짜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런 슈퍼맘이셨거든요. 와, 피곤해. 어머니가 지금 거동도 불편한데 그렇습니다. 근데 결혼을 해봤더니 아니잖아. 현실은 아니지. 근데 그 이거를 역할을 기대했구나. 기대라기보다는 어쨌든 그렇게 몸이 그렇게- 내가 그렇게 이제 인식이 돼 있었던 그렇습니다. 거죠. 근데 그거를 싹 다 갈아엎는 데까지는 쉽지 않아. 굉장한 그 야, 갈등과 너 너무 솔직하다. 네, 힘듦이 있었어요. 만약에 솔직하네. 결혼하시기 전에 저희 서울 가족학교에 네. 예비 부부 교육이나 또는 결혼하시고 신혼기 부부 교육을 받으셨으면 네. 그런 문제를 좀 쉽게 풀어가실 수 있었을 것 그래요? 같아요. 이거 전민기 씨가 좀 문제 아닌가요? 문제야. 얘 못 고쳐. 왜냐면은 저는 결혼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각자 서로에게 피해 끼치지 않고 자기 할 일은 자기가 잘하자. 이게 저의 모토거든요. 좋네요. 그런데 이제 전민기 씨는 되게 작은 일도 저한테 좀 의지를 맞아. 하고 그걸 제가 해주지 않았을 때 기분 나빠하고 서운해하고 본인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문제야. 얘는 저보다도 나이가 어린애인데요. 저랑 같이 있을 때 제가 일을 다 합니다. 얘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제가 볼 때 이거는 진짜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주 아름다운 따뜻한 말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네. 몽둥이 드셔서라도 고쳐야 돼요. 3대 독자라 그런가 봐요. 네,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들이 네. 저희가 이제 X세대시죠. 맞아요. X세대시죠.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어르신은 더 앞세대 같은데. 아니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네, 제가 X세대거든요. 요 세대가 이제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세대예요. 둘. 네, 저희 부모님 세대는 여자는 희생해서 가정 가사 일을 하고 이제 아버지들은 돈을 버는 이제 이런 문화가 당연했잖아요. 네. 아들, 딸 구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러면 네. 아들도 딸도 다 집안일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해야죠. 똑같으니까.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안 길렀다는 맞아. 거죠. 아들도 딸도 야 너도 내 오빠처럼 내 남동생처럼 일하지 말고 너도 성공해. 일하고 네 일하고 살아. 저희 세대가 그래서 결혼한 다음에 내 걸 나눠준다라는 게 너무 어색해요. 제가 이 가족학교를 같이 이제 강의하신 선생님들과 저희가 워크숍을 1년에 한 번씩 해요. 이제 한 선생님이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권혜연 선생, 살림이 왜 살림인 줄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림이 살리는 일이래요. 살리는 일이라는 말에서 온 거야라고 말하는 순간 네. 확실히 우리 앞세대인데. 아니거든요. 누나 이야기 흐르는 방식이 우리 앞세대 동치미 토크 그렇지. 스타일입니다. 네. 살림이 왜 살림인지 아, 알아. 잘해. 근데 이 두 분은 둘 다 외동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나마 저는 형제, 형이 있고 저는 동생. 그러다 보니까 형이 남긴 밥 제가 먹고 제가 다 정리하고 거의 뭐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저는 배려심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은 둘 다 배려심이 없어요. 맞아요. 뭔가 갈등이 생기면 둘 다 서로가 어떤 피해를 받는지, 서로가 뭐가 힘든지에 그렇지. 대해서만 계속 얘기하거든요. 불행 배틀, 그러니까 둘이. 전민기 씨는 전민기 씨대로 계속 그렇지. 얘기하고 저는 저대로 계속 얘기하면 내가 더 이게 불행하다. 평행선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런 부부들을 보면요. 네. 상담을 아무리 해도 헤어지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이런 부분은 되게 오래 잘 살아요. 아, 아, 왜요? 네, 모욕감이든 사랑이든 간에 뭔가를 주고받으면 부부는 절대 헤어지지 않아요. 아. 네, 두 분이 평행선으로 가시면서 주고받음이 계속 있기 때문에 계속 이 컨텐츠로 오래 맞아. 네, 잘하실 수 있을 것 저도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두 사람의 장점이 뭔가 이제 부부스럽게 싸우는 게 아니라 그래요? 친구스럽게 싸워요. 그 그래서 무슨 차이죠? 부부스럽게는 부부스럽게 어떻게 싸우는 건 부부스럽 뭐예요? 당신이 뭐 잘못하지 않았어. 이게 이제 부부스럽게 아, 싸우는 네. 거고 여기는 야 네가 뭔데 꺼져 씨. 뭐 이렇게 이제 친구스럽게 싸우. 아, 그렇다면 친구스럽네, 아, 우리는. 친구스럽- 우리가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겠니? 아, 근데 제가 어제 진짜 좀 큰일이 있었는데. 어제? 어제 전민기 씨가 갑자기 몸이 안 좋다는 거예요. 얘는 맨날 몸도 맨날 안 좋아요. 얘는. 며칠 전부터 본인 사타구니 쪽이 네.
뭐가 안에 있는 것 같다면서 거기가 계속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이틀 정도는 그냥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러려니. 병원 가봐 이랬거든요. 네. 근데 계속 병원을 안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 어느 병원을 가야 되는지까지 제가 이제 링크를 보내서 오늘은 진짜 꼭 가야 된다 너 이렇게 해가지고 전민기 씨가 갔어요. 아, 병원에 갔어요. 근데 그때도 내가 병원을 따라갔어야 됐는데 혼자 그냥 가가지고 네. 제대로 뭐를 못 듣고 온 거예요. 의사 선생님 설명을.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아, 뭐해? 그냥 애야, 그러니까 다짜고짜 큰 병원을 가라 그랬대요. 큰 병원에? 대학병원을. 그래서 대학병원. 저는 너무 놀란 거예요. 갑자기 어. 무슨 큰일이 생겼나. 그래서 또 제가 막 대학병원을 세 군데를 막 연락을 검색했어. 해서 다 예약을 잡아서 어제 겨우 그 한 보냈어. 대학병원에 갔습니다. 갔어. 갔는데 아무 일도 아닌 거예요. 그냥 타이레놀 먹으면 되는. 한 이틀 동안 제가 진짜 잠을 못 잤거든요. 왜냐면 무슨 큰 병에 걸렸을까봐. 진짜 또 사랑하네. 아 근데 그 이틀이 좋더라고요. 아 나를 위해서 신경 써주니까 걱정해주고 고민해주고 잠못 자고 하는 게. 그래서 병원까지 어제 막 가서 막 어떡하냐고 하더니 결과를 딱 듣더니 어. 다시 돌변해서 원래 모습으로 아, 돌아왔어. 저러는 친구들이 아, 맞아. 네. 아파야 엄마가 나 봐주고. 아 맞아. 맞아요. 그거예요. 아들만 너무 사랑하니까 아, 배가 너무 아파요. 아, 애랑 경쟁합니다. 네. 보통 이제 이런 부부들이 오면 저는 자식을 네. 하나 더 낳아보시는 건 어떠냐고 처방을 드려요. 부부가 되고 자식을 낳으면 성인이 되는 거잖아요. 네. 이 성인기의 발달급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생산성이에요. 나에게 필요한 걸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 전민기 씨 지금 너무 생산성이 근데 제가 보기보다 나이가 43입니다. 둘째를 갖기. 나보다 어리잖니. 봐봐 누나 맞네. X세대예요 그래도. 뭐 둘째 계획은 전혀 없잖아요. 전혀 없어요. 네. 없습니다. 아이고. 소장님 말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높은 분이시니까. 아, 저는 둘째 권유하고 싶어요. 가지라고. 이 정도면 강요 아니에요? 아니 선생님 안 한다는데 그걸 강요하시면 어떡합니까? 안 한다는데. 이제 저의 경우에 네. 이제 첫째하고 둘째가 7년 터울이거든요. 저도 이제 둘째를 낳기 전에는 조금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저도 나이가 좀 많을 때 둘째를 낳았기 때문에 네. 키우면서 계속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잘한 일 중에 하나. 아, 그렇습니까? 네네네. 출산 장려 센터에서 나오신 것 같은 이름을 바꿔야 돼요. 임신이 좀 잘 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근데 아무튼 두 분은 확고하죠. 아니, 절대. 네, 절대야. 왜냐면 제가 얘기 들은 게 첫째 그냥 낳았을 때 그거 가지고 이제 육아나 양육 문제로 부부가 싸우게 되면은 둘째를 낳았을 때는 진짜 거의 막 이혼 직전까지 간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왜냐면 둘째를 키운다는 거는 2배 힘든 게 아니라 10배, 100배 힘든 거라고 그래. 들어서 사실 이제 아이를 하나 더 낳으셔라 이 부분이 좀 상징적인 부분이에요. 부부로서 저희가 공동체의 어떤 의식을 갖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거든요. 근데 자녀가 하나만 있는 경우에 사실 두 분이 공유해서 해야 될 일이 사실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네, 전민기님이 조금 응석을 접점이 부려도 될 없구나. 만한 여유가 있죠. 여유를 없게 만들어야 되는군요. 네, 그렇죠. 네, 어른으로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서 소장님의 솔루션이 좀 너무 이론적이잖아. 전 새벽에 우유라도 돌리란다. 그렇죠. 새벽에.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예를 들어서 하나가 있을 때는 어쨌든 뭐 둘 중에 한 명만 봐도 되니까 괜찮은데 둘이 있으면 한 명을 누가 볼 때 다른 한 명을 또 같이 봐야 되니까. 근데 저는 육아 진짜 열심히 하긴 하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네? 그러니까 애랑 있는 시간은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죠? 그거는. 저희는 그러니까 주로 어떻게 하냐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제가 아이를 좀 전담 케어하고 주말에는 무조건 이제 전민기 씨가 전민기 아이를 씨가. 데리고 나간다든지 뭐 이렇게 좀 네, 이런 아빠 분업하고 없습니다. 있거든요. 평일에 일하고 주말에 아이 보고 네. 제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잠자리 하실 시간이 없나 봐요. 정확합니다. 네, 피곤한 사람이 수면욕과 이 식욕이 충분히 이제 이렇게 좀 충족됐을 때 성욕도 생기는 것 같아요. 아, 꼭 네. 그렇진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새로운 여성이 또 보자고. 위험한 발언을 하시는 건데요. 잠 안 자고도 아니 우리 총각 때 생각해봐요. 잠 안 자고도 밤새. 밤새서도 말똥해. 네. 아무튼 그 갈등이 많은 가족분들을 위해서 서울시 가족센터에서 뭐 다양한 또 프로그램을 준비해두고 있다고 하는데. 가족 학교 안에는 예비 부부도 있지만 신혼기 부부 프로그램이 있고요. 자녀를 키우는 아이들을 키우는 어머니 아버님들을 위해서 아동기 부모 교실. 아, 네, 거기 그다음에 시기마다. 네네 시기마다. 네. 그리고 이제 청소년기
부모 교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민기 씨가 참여하시면 좋을 프로그램이 이제 아버지 교실이 또 따로 있어요. 저희 좀 가보고 싶어요. 좋은 아빠 되고 싶어요? 섭외해 네. 주시면 유튜브 네. 콘텐츠로 저희가 함께 서울시와 아니 자꾸 출연하려고 하지 말고 아니 그 출연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아, 그래, 알겠습니다. 야너 애 살리고 가야지. 아니 좋은 아빠 되고 싶은 마음 없어요? 있습니다. 아, 진짜 있어? 제가 진짜 가볼게요. 실제로. 출연이면 더 좋겠지만. 그 시기마다 맞춤형 프로그램들이 다 존재한다는 네. 거군요. 네. 근데 두 사람은 이제 갓 결혼해가지고 신혼기에 제일 힘들었죠.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그때 제일 힘들었어 얘네. 지금은 사실은 어찌 보면 지금 안정기야. 좀 접어들었다고 지금은. 보이긴 하거든요. 네. 저희가. 네. 근데 부모 교육 말씀해 부모 주셨는데 교육? 네. 이게 그 아이마다 다 성향이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그 해당 자녀의 어떤 성향이나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부모 교육을 시켜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좀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막 대체로 부모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걸 맞춤형이지, 알려주시나요? 맞춤형. 근데 이 가족학교 프로그램 자체가 대규모 강연이 아니라 오시는 분들의 니즈를 반영한 그렇지. 방식으로 강의가 진행이 돼요. 맞춤형. 근데 그 이 부분에 집에는 대한- 워낙 네. 유별나요. 너무 부산스러워 애가. 근데 지금 7살이지 네. 않나요? 네. 네. 저때는 아이들이 좀 부산해야 또 성질 쟤는 발랄하게. 유독 심해요. 지금 저렇게 잘 앉아 있는데요. 지금 유튜브 좀 계속 뭐 게임하라 본데. 공부하는 겁니다. 공부입니까? 지금. 영어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아이들의 네. 특성을 이해할 만한 기질에 대한 어떤 내용이라든지 좋다. 궁금하다. 네, 아이들 뭐 자존감을 높이는 소통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시기별로 필요한 요 네. 내용들을 저희들이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7살 친구들 내년에 학교 가니까 네. 이제 아이들 입학 전에 궁금하신 부분들 있을 거잖아요. 이런 내용들도 저희 이 가족학교에 이제 아이들 훈육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이들의 이런 어떤 관계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 다루면서 저희가 또 안내를 또 개별적으로 네. 질에 따라 실제로 드리도록 저희가 합니다. 훈육 때문에 진짜 많이 의견 차가 있어서 차가 좀 있어? 또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오. 저는 최대한 부드럽게 아이에게 화를 내지 않고 이야기를 하면 아이가 다 알아듣는다. 왜냐면 7살이니까. 그렇게 해서 좀 기다려주자는 입장이고 저희 전민기 씨는 네. 강압적으로 좀 끌고 갈 땐 끌고 가야 된다. 좀 강압이라기보다는 네. 그래도 엄청 약간 공격적인데. 무서운 건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왜냐면 이거 너무 친구처럼 이렇게 기르다 보니까 엄마 네. 뺨을 때려요. 그건 안 되잖아요. 아빠 보고 배운 거 아니죠? 아니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두 사람이 애 앞에서 막 소리 지르고 싸우는데 따로 교육법을 만들면 뭐 합니까? 이미 둘이 막 소리 지르고 난리치는데 왜 이렇게 잘 알아 이 부분을? 이 부분은 못 써요. 아이 부산스러운 모습은 사실 2살 때 보고 맞아요. 지금 처음 보는 거예요. 그때 인식을 지금 머릿속에 바꾸고 예, 이게 가장 큰 문제죠. 부모님들이 옛날에 아이의 문제를 가지고 또 그러면 어떡할까 걱정하시는 게 그렇죠. 문제인데 중요합니다. 가족학교의 모든 교육은 예방 차원의 교육이에요. 사실 문제가 생긴 다음에 무언가 개선을 하려면 노력이 많이 필요해요. 지금 너무 말씀하시는 힘들어. 것처럼. 네. 하지만 우리가 미리 준비하게 되면 그 문제를 좀 더 스무스하게 넘어가거나 혹은 네.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거죠. 효과가 있는 게 그 오은영 박사님한테 저희가 네. 솔루션을 듣고 나서 좀 좋아졌어? 좀 좋아지더라고요. 확실히 그게 중요하네. 대화를 해서 그분이 이제 중간에서 딱 서로의 문제점을 탁탁 알려주시고 그 부분을 내가 인식하고 하니까 달라요. 그래서 이거 저는 꼭 가봐야 될 것 근데 같아요. 이 두 부부가 희망이 있는 게 뭐냐면 네. 문제를 인식한다는 거야. 나는 그거 아주 긍정적으로 봅니다.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누가 얘기해주면 들을 준비가 돼 있지. 네. 네. 그러니까 우리 부부는 문제가 없어. 라고 생각하면 누가 얘기해도 안 듣거든. 그럼 요까지 가지도 않겠지. 뭐. 가지도 않죠. 저는 이 가정이라는 건 그런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내서 서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물론 해결이 안 되는 것들도 많지만 그걸 알고 있다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정영희 씨 부부는 아예 문제가 없잖아요. 저희는 문제가 없지요. 가장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쇼윈도 부부라고 하죠. 네. 딱 그 전형입니다. 네, 상담할 때 가장 힘든 케이스예요. 힘들어요. 상담까지 안 갑니다. 네. 이 부부들은. 근데 거기 와가지고 좀 이렇게 좋아지는 부부들 많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좋아지는 부분을 저희가 어떤 걸로 평가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우선 오셔서 다음번 프로그램을 또 들어오신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효과성이 되게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이 가족학교 프로그램이 이제 1년, 2년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정말 오랜 횟수에 걸쳐서 역사가 있거든요. 근데 이 기간 동안 거쳐가신 분들이 계속 연락을 주시고 네. 아이가 아동기였다 청소년기가 되면 또 청소년기 부모 교실을 들으시고 네. 그두 분은 이제 네. 패밀리 셰프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희 네. 프로그램 중에. 요리하는 겁니까? 네. 어. 요 정도 나이 또래 아이들의 가정이 상당히 인기가 좋아서 네. 보통 이제 빨리 마감되는 프로그램 중에 한 가지거든요. 그럼 이 패밀리 셰프는 같이 요리하면서 뭐를 배우는 거예요? 아이들과 가족 간에 소통하는 방법도 배우고 같이 요리 만드는 활동을 통해서 다른 가족에 소통하는 부분들도 같이 살펴보고
근데 아이들과 뭔가 함께 한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이들이 상당히 좋아해요. 공동 주방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저희가 원래는 공동 주방에서 이렇게 준비해서 이제 진행하셨었거든요. 네. 지금은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네, 가정에서 화면 가정에 네, 온라인도 온라인으로. 없어요 저희 집에 소금도 없고. 배달 시켜 먹거든요. 그런 거 다 네. 저는 그래요? 준비해서 보내드려요. 아, 네. 보내주세요? 오드라지요? 네네네. 접시도 모든 없는데. 괜찮네. 프로그램. 그지요? 접시는 있지요. 네. 보내주신다고 음식을. 네, 네. 야, 근데 우리 부모님들 보면은 이 음식하다가 많이 싸우거든. 왜냐면 뭐 속 터지니까 자기가 또 뭐 잘하는 분야 있으면 잘 못하는 사람을 또 윽박질러. 아 그래? 네. 그 운전할 때는 보통은 이제 아빠가 갑이지. 운전하면서 엄청 싸우세요. 네, 엄마가 의리고 요리할 때는 엄마가 갑이지 아빠가 의리고 뭐 시키면 이제 성이 안 차고 맨날 싸우거든. 그래서 난 항상 맡겨요 이렇게. 네, 현명합니다. 운전이고 요리고 다 맡기죠. 네, 다 맡기죠. 근데 이제 패밀리 셰프 프로그램 자체가 요리를 하면서 소통하는 걸 가르쳐 드리는 거기 때문에 네. 앞에서 강의하시는 강사님께서 이렇게 지시하는 대로 따라서 하시면 재밌겠다. 굉장히 재밌고 뭐 줌 같은 걸로 하는 거예요? 네, 줌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활동을 합니다. 아마 얘네들은 줌 끄자마자 야 시켜 먹어 이럴 겁니다. 네, 가끔씩 중에서 네. 사라지는 가족들도 있기는 합니다. 얘네는 분명합니다. 야야 시켜 먹자. 야, 재료도 보내주기 좋다. 진짜 좋은데 프로그램 잘 돼 있네. 이런 거를 확실하게 좀 활용을 많이 해서 서울시 가정이 바로 서야 됩니다. 두 분의 역할이 크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뭐 궁금한 거 있어요? 아니요. 확실히 시간 됐다고 생각하니까 이 출연 욕심에 했던 민기야. 것들이 다 끝나네. 너는 왜 부부에 대한 애착보다 방송에 대한 애착이 더 크냐? 아, 물 들어왔을 때 해야 되는데 연락이 통 없어요. 이거 서울시와 함께 가고 싶습니다. 저희 홍보대사 해주시면 홍보대사요? 감사하겠습니다. 얘네들을? 그래서 부부 문제로 이제 저희 가족 학교를 통해서 네. 관계 개선하시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네. 다른 가족들에게 보여주시면 참 좋을 것 저희가 같습니다. 한번 계약서 보내주시면 네. 보겠습니다. 개런티 맞으면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좋은 일은 함께합니다. 저희가.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저분 정민요. 누군지 정민 모르겠지만 네, 네. 어디 뭐 더 이상 궁금한 거 없으시죠? 저는 실제로 아까 말씀하셨던 그 패밀리 셰프 네. 그거 진짜 조만간 한번 해보면 그거 좋을 것 한번 같아요. 합니다. 왜냐면 전민기 씨가 요리를 아예 못하고 아예 안 해. 그러니까 얘는 진짜 문제가 많더라. 진짜 문제 많죠. 정말 많더라고. 해본 적이 없는 거지. 네. 그러니까 요리를 시키면 뭐 그릇을 깬다든지 예, 맞아요. 반찬통을 엎는다든지 네. 일을 더 만드니까 네. 일부러 저한테 그래요. 네, 일부러 그런데 형 하나 또 깼어요. 저한테 맞습니다. 예. 아빠 교실도 꼭 가보고 싶어요. 아빠. 아빠 좋은 아빠 아빠 되고 교실. 싶어합니다. 네. 애는 계속 유튜브 중이네요. 네. 네. 이제 얼른 또 보내드려야 알겠습니다. 유튜브 좀 그만 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주신 권혜연 강사님 그리고 홍우정 센터장님 그리고 전민기 정선영 씨 네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걱정 말아요 서울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로 만들어집니다. 팟빵 채널 통해서 댓글 남겨주시고요. 서울골뱅이 팟빵닷컴으로 다양한 의견 메일로 보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서울 시민 여러분만 보고 달려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